이런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충무공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자녀의 부정 입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KT 채용 비리 수사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일단 채용 비리에서 관련된 채용 청탁을 받았던 사람들 책임자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 라인은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밝혔는데 지난번에 이제 보면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분의 사장하고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구속이 됐는데 이제 그 위에 이석채 전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죠? 그렇죠. 그동안에 어떻게 이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예, 간단하게 하면 2012년 이 KT의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그리고 KT 홈 고객 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입사원을 공채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에 따라서 부정 입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이제 김성태 의원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 왔고요. 지난달 3월 22일이죠. 그때 사실은 이석채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다시 또 25일 날 불러서 14시간에 걸친 집중 조사를 했고요. 2번 소환 조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30일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구속이 됐죠. 그동안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유열 KT 홍보객 부문 사장하고 그다음에 또 인재경영실장이 이제 구속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청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하게만 입사를 했다면 그 부정한 입사를 주도한 어떤 그 청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속이 됐지만 KT 임직원들이요. KT 임직원들이요. 근데 청탁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 수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석채 전 회장이 영장실질 심사 받고 나오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의 대답이 충무공 심정이 생각나네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뜻이죠. 지금 이석채 회장이 저 말을 한 이유는 정치적 싸움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아까 김성태 의원이 도화선이 됐다는 거 말이죠. 그런 것과 결부해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여야 싸움에서 자신이 모함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충무공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당파 싸움, 선조 당시에, 선조 당시에 내지는 또 정적의 모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석채 전 회장은 그런 뜻으로 저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이게 이런 비유를 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이석채 전 회장이 지난번에 2013년 11월 때 그때 사퇴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 그 왕 앞에 재판 앞에 어머니의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글쎄요, 어떤 상황이었죠? 저는 비유를 잘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이제 결국 2009년에 KT 회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12년에 연임이 됐습니다만은 2013년 11월에 결국은 이제 옷을 벗게 되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KT 회장이 됐다가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 물러나게 된 건데. 그렇죠.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아가지고 뭐 수사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러났는데 저의 얘기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회사를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회장직을 내놓는다. 뭐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으나. 그렇죠. 솔로몬 앞에서 아이를 포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회장직을 내놓고 물러나겠다 그런 뜻으로 저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정통부 장관도 했고 경제수석도 했고 그렇죠. 말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여러 번 검찰 수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재판도 가고 했었는데 계속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채용 비리 문제로 다시 한번 걸렸는데 네,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정통부 장관도 했고 경제수석도 했거든요. 청와대. 김영삼 그러다가 정부 때였죠. 김영삼 정부 때였죠. 그러다가 2001년에 PCS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이것으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랬다가 그때는 이제 무죄를 받았죠. 네. 그 다음에 2014년에 다시 아까 얘기한 저 배임 횡령 혐의 네. KT 연임이 됐다가 이제 또 물러나게 되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34번을 이제 재판에 나가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싸웠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빠져나갔다는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악연이 있는 건 다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사에 재판에 이렇게 계속 걸려다녔는데 자 검찰이 이제 채용 청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준 사람들은 신병을 거의 다 확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로 수사는 갈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예상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성태 의원이 소환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딸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네. 그 외에도 사실은 한 10건 정도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네네. 또 그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는 이제 들어준 사람들이고 네. 이번엔 부탁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 뭐 여성부 장관도 있고 전 국회의원도 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공항공사 사장도 있었고. 예,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여러 있는데 노조위원장도 있었고 당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조사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청탁한 사람들 조사의 핵심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단연 김성태 의원일 텐데 네. 공교롭게 이제 김성태 의원도 임진왜란 언급한 적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나요? 김성태 의원 얘기도 똑같죠. 뭐 그 조선 왕조 500년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결국 동서 또 뭐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뭐 이렇게 싸웠던 거 네. 그 당파 싸움을 언급을 한 거죠. 그런 거 하다가 결국은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걸 당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 보복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정치 보복이다, 부정 입사는 없었다. 이게 이제 처음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왔을 네.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계속 똑같은 주장입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이다는 얘기였는데 네. 지금에 와가지고는 직접 이렇게 뭐 부탁을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무래도 해요. 이제 관련자 진술들이 검찰 예. 수사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당시로서는 김성태 의원도 이 내막을 조금 뭐 자기가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내막을 자세하게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이라든지 또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뭐 인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치 보복이다, 꼭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뉘앙스는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건도 그렇고요. 그때도 보면 최영집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염동열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채용을 청탁을 한 사람들 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물론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처벌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조직적이고 거대한 비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지금 얘기한 대로 최영집 사장이라든지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부탁을 했던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지금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권한 내의 일인데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 내의 일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측면. 직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딱 떨어지는 이런 것이 없고요. 지난번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좌관 채용 청탁 그렇죠. 똑같습니다. 다가 무죄 나왔잖아요. 예, 직권남용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뇌물로 볼 것인가 하는 건데요. 네. 뇌물로 보기 위해서는 대가성,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반대급부가 딱 떨어지질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증인 채택 증인으로 안 부르고 그 대신 딸 좀 뭐 채용해 달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밝히기 쉽지 그 정도 않겠네요. 가지고는 뇌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확실하게 또 그런지를 밝히기가 어렵지 그 않습니까? 관계를 무슨 서류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네, 그 당시 정황만 가지고 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을 그래서 수 그것도 좀 있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그럼 공범이냐, 업무방해죄의 교사냐, 뭐 이런 것이 남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지만 어쨌든 김영란법도 뭐 국회의원은 또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네. 그래서 상당히 저것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처벌이 될지 여부는 조금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아까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청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보강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처벌이 어떻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현행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래도 청탁자들 기소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구속까지 된 마당에 구속이 세 사람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수까지 구속이 되고 이거는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고 본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검찰의 그런 어떤 논리를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탁을 받아준 사람들만 모두 처벌을 하고 오히려 청탁한 사람들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형평성에도 문제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제 뭐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라든지 뭐 직권남용죄를 또 법원에 가서 다퉈본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직권남용보다는 조금 제명을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글쎄요, 대로 업무방해 교사라든지 네. 이런 좀 업무방해 뭐 법리를 좀 공범이라든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방해라는 것이 이제 KT의 정당한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같이 업무방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강진우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